강원도가 동해경제구역 망상 1지구 사업 특정 감사에서 상당수 의혹을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는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최 전 지사 시절 역점 추진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도 특혜 혐의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돼 전현직 도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는 신청사 부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민체전이 사흘째 열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수 확보가 어려운 비인기 종목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상당수 의혹들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를 포함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최 전 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이미 2021년 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며 보복 정치라고 성토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방위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우선 전세사기범 남모 씨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업체가 있었지만 남 씨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심사하거나 심사 당일 청장이 불참했다는 겁니다. 심사 자료 검토도 소홀했습니다. 남 씨와 관련된 동해 ECT는 총 자산이 1조 2천억 원에 직원은 2,521명으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2016년 말 기준 총 자산은 15억 원, 직원은 9명뿐이었습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남 씨에게 예비 사업 시행자 지위를 부여하거나 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동해 ECT 사업 계획대로 개발 계획을 변경해 주거시설이 20배 넘게 늘어난 점, 개발 사업자 지정 절차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확대 해석하여 동해 ECT를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결국 능력 없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쪼개기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감사 결과 망상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과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며 최문순 전 지사 등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는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문순 전 지사와 전 청장, 전 망상사업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최문순 전 지사,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최문순 전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미 해당 사안은 2021년 반대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고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안이었고 앞서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번 감사에는 강원도가 미래산업으로 선택했던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감사 결과 사업자 선정과 사업 계획 변경 등의 부당 지시와 특혜 혐의가 있다며 최문순 전 도지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강원도가 생소한 사업을 발표합니다. UAM, 도심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이른바 드론택시입니다. 2024년 유스올림픽에 드론택시 5대를 띄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초 날개가 꺾였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 전반에 여러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업자 지정 특혜 의혹입니다. 기본 설계 계획 단계 이전에 해당 업체가 주관 사업자로 이미 내정됐다는 겁니다. 또 과학 신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 용역도 없었습니다. 드론 택시의 동력 변경도 문제였습니다. 액화 수소에서 리튬 이온으로 변경했지만 제지가 없었습니다. 사업 성격이 바뀐 만큼 사업비를 포함해 승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없었습니다. 도의회 동의, 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동의,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 과정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131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협조 공문 하나로 대체됐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사업 관리를 맡은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강원도는 최소 7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이행 보증을 계속 선행을 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최문순 전 도지사와 당시 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 4-5명을 징계위원회에 해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문순 전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첨단 미래산업투자 등 정책적 사안에 대해 감사와 수사 의뢰로 전임 도정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망신주기식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속초시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가 6월 한 달간 실시됩니다.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10월 전까지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가 시작됐습니다. 8개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현장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전화 면접조사, 속초시 홈페이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각각 1,000명씩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후보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부지 선정에서 중요한 점을 묻는 내용입니다. 장래 확장성이나 개발 용이성, 이용 편의성, 입지 환경, 비용 경제성, 지역 균형 발전성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냐는 겁니다. 시민들은 현재 시청사가 낡고 좁아 불편하다는 데 공감하고 편의성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주차 공간도 좁고 아주 불편해요. 좀 민원 좀 보려고 가면은 그냥 뺑 돌아야 되고. 속초시는 설문조사와 함께 동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7월과 8월에는 공청회도 실시해 여론을 수렴하고 후보지를 압축할 계획입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월 전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만 나오고 분란만 생기고 나서 결정 못 짓고 했던 분들은 여러 분들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재차하지 말자.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되 결정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결정을 하자라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속초시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바는 없다며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를 반영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027년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양대 철도 동시 개통에 맞춰 2028년까지 신청사를 개청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태백 지역의 폐광 갱내수가 31곳에서 유출되지만 정화시설은 8곳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백시와 태백시의회 등에 따르면 폐광 갱내수 유출로 탄광지역 계곡과 하천이 광해를 입어 수질이 오염되는 가운데 유출 장소 31곳 중 정화시설은 전체 26%인 8곳에만 설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는 최근 폐광된 4개 탄광에 대해 수질 정화 사업 조기 착공을 광해광업공단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가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녹음 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합니다. 강릉시는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사후에 법적 대응 자료를 확보해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시민 서비스 향상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도입한 녹음 장치는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로 시청과 사업소, 읍면동 모든 부서에 모두 350개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제58회 강원도민체전에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 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내 비인기 종목들은 갈수록 선수층이 얇아지고 있지만 일부 종목은 클럽을 중심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의 꽃 같은 종목, 육상. 하지만 국내, 특히 도내 현실은 다릅니다. 1부 여고부 200m 결승 경기는 3명이 뛰었고 2부 여고부 허들 경기는
단 한 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갈수록 도내 육상 선수가 적어지고 있어 육상연맹과 교육청이 올해부터 선수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선수들이 날로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타깝고요. 저학년 1, 2학년부를 신설을 해서 저학년 때부터도 육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올라 상대 코트에 공을 강하게 내리꽂습니다. 족구와 비슷한 종목인 세팍타크로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5년째 세팍타크로를 하고 있는 조길현 선수는 실업팀이 적은 현실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은 운동이 재밌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업팀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미래에 이제 실업팀을 못 가게 되면 이제 뭘로 빠져야 될까 약간 이런 좀 많이 미래에 대해 걱정이 좀 많아요. 긴 검을 든 선수들이 멋진 동작을 선보입니다. 태권도의 품새와 비슷한 우슈의 투로라는 종목입니다. 격투기와 비슷한 우슈의 산타 종목은 선수들의 격렬한 공격과 수비가 반복되며 박진감이 넘쳐 관중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느림의 미학, 저기는 이제 빠름의 그런 뭐 감정, 감동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에서 아마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날렵한 동작으로 펜싱 종목 플레레 경기를 치르는 이들은 민족사관고와 양구고의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그간 거의 올림픽에서만 접했지만 최근 전국으로 저변을 확대하며 도내 선수층도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클럽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강원 도민체전에도 뭐 150만의 가량의 그 선수들이 클럽에서 선수들이 참가했고 전국 대회 클럽 대회는 1,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더 좋은 성적으로 더 나은 관심을 받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굵은 땀방울을 쏟으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해상에서 표류하던 관광객들이 해경과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속초해경은 오늘 오후 3시 39분쯤 양양군 동호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바다로 타고 나간 수상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져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상 오토바이 탑승자 3명과 수상 오토바이에 로프를 묶어 활동하다 표류한 스킨스쿠버 2명 등 5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 50분쯤 강릉 연곡해수욕장 앞바다에서 40대 아버지와 8살 아들이 튜브를 탄 채 표류하는 것을 해경과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규 지원 사업에 대해 각 시군이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세대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4만 9,800원에서 37만 9,600원까지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로 차등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 세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오는 12월 29일까지 계속 신청받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고장 정선군이 정선읍 일대를 아리랑 마을로 개발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조성합니다. 정선군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정선읍 일대를 특화된 권역으로 나눠 아리랑 마을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정선읍 봉양리 일대에 8억 7천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아리랑 마을 생활사 콘텐츠 공작소를 조성해 참여형 전시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정선 5일장을 중심으로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 사업을 펼쳐 아리랑 마을 통합 브랜드 구축 사업도 펼칩니다.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매일 밤 강릉 선교장에서 공간 이동형 뮤지컬 월화가요가 펼쳐집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공간 이동형 뮤지컬 월화가요는 4개 가문의 합동 결혼식에 초대받은 관객들이 배우들과 함께 선교장을 누비며 극을 완성합니다. 강릉시의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으로 추진한 강릉 관광 브랜드 공연 프레 페스티벌의 하나로 저녁 6시 30분과 8시 30분 하루 2차례 공연이 열리고 티켓 가격은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온라인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강릉 아트센터에서 다음 달 세계적인 아티스트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 아트센터가 지역 호텔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음 달 9일 소프라노 조수미와 베를린 필하모닉 12명의 첼리스트 협연에 이어 12일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공연이 열립니다. 한편 강릉 세계합창대회를 앞두고 오는 16일과 17일 강릉 합창대축제가 열리고 다음 달 강릉 세계합창대회 개최 기간에는 축하 콘서트가 5차례 펼쳐집니다. 양양군 향토문화축제인 제45회 양양문화제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양양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3년간 재래 행사만 치러졌던 양양문화제는 사실상 코로나 종식에 따라 올해 완전 정상화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